두 분 장관님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 기후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건 뭐 엄청나게 보고 사항이 많네요.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최대한 요약해서 합시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에 대해서 기후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유와 나프타에서 플라스틱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매년 사용량이 7%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폐기물 총량이 한 800만 톤 정도 되는데 이 추세대로 가면 2030년에 약 1000만 톤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중에 70%가 자원순환이 되지 않고요.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방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어서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석유 수입 의존을 줄이고 탈플라스틱 경제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탈플라스틱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략 한 100만 톤 이상은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고요. 부득이 플라스틱이 발생하더라도 재생원료로 200만 톤 이상을 순환하면 2030년까지 전체 한 30% 정도의 신재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는 제품은 종이나 나무와 같은 바이오 제품으로 바꾸고요. 또 최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배달 용기는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포장은 과대 포장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게 순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대통령님 꼭 앞에 보시면 대통령님 앞에 보시면 이런 플라스틱이 이거 전시네. 네. 오른쪽이요. 오른쪽 거. 그 옆에 거요. 이게 캔시머라고 하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합성한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먹고 나면 이게 플라스틱으로 분류돼서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알루미늄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그러네. 이게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게 알루미늄이 분해돼 가지고 플라스틱이랑 섞이면 재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100% 알루미늄으로 하거나 100% 플라스틱으로 하면 훨씬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런 제품은 이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줄이는 방법이 뭔데? 이거는 일단 업체랑 권고를 하고요. 권고 단계를 지나면 규제도 할 수 있습니다. 권고 가지고 잘 안 통할 텐데 돈이 되니까 하는 건데. 우선 권고하고 제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병들을 다 색깔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네. 전에 보면 이렇게 무슨 플라스틱 통에 네. 포장지를 붙여놨는데 네. 그걸 본드칠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규제를 해서 이제 쉽게 띄어질 수 쉽게 있도록 떼어지는 걸 바꿨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시장할 땐가 도지사 할 땐가 했는데 그거를 물 묻으면 그냥 툭 떨어지는 네. 그렇게 생산하는 업체도 있고 이 본드를 붙여가지고 떼어지지도 않고 떼도 잔여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못하는 그런 페트병 생산을 해서 아니 이거를 왜 그 법으로 금지를 하든지 부담금을 부과하든지 하면 될 텐데 이거 왜 허용하냐. 그걸 아주 장기간 허용을 했잖아요. 지금 하면 이제 금지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요소들 예를 들면 이렇게 결합식으로 이게 뭐 멋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이건 재활용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뭘 하려면 굳이 하려면 할 수 있게 좀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애초부터 시장 진입을 못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재활용률을 부담금을 부과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사실은 그냥 미관을 위해서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는 거는 제가 보면 금지하는 건 너무 지나칠 수도 있지만 부담금을 환경 부담금을 부과해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쓰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류가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전자제품을 포함해서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소위 에코 디자인 제도인데요. 이게 유럽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한국형 에코 디자인 제도를 산업계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재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폐기물 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오래 쓰는 가구 플라스틱
또 똑같이 무게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제품 수명을 감안해서 부담금을 좀 차등하고 재생원료를 쓰면 감면 혜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인프라를 확대해서 순환 이용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하나 더 있는데요, 대통령님. 요거는 이제 나보고 지금 광고하라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 지금? 이렇게. 네. 네, 여기 이거는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다 페트병인데요. 이게 이제 상표는 가렸습니다만 이제 자세히 보시면 100% 재활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비교적 품질도 괜찮은 편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10%만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100% 페트병도 품질이 괜찮아서 네. 재활용률을 충분히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비싼 차액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네.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건 이제 페트고요. P나 PP 제품도 재생원료 비중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종량제 봉투도 이번 추경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요. 이 종량제 봉투의 압출기를 바꿔주면 재활용제 사용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소위 재활용 원료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의류입니다. 근데 의류도 이 폴리에스테르 같은 이제 이 플라스틱 제품이 들어있는데요. 의류도 그동안은 단순 소각을 주로 하거나 해외에 수출했는데 수출해서 버려지는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의류 제품도 생산자 재활용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올해 경찰복이나 군복부터 우선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해서 바꿔보려고 합니다. 일회용 컵도 동일 재질과 함께 재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종량제 봉투로 버리면 그 안에 평균에서 35% 정도는 재활용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처리 시설을 통해서 한 번 더 파봉을 하면 재활용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고요. 재활용 공장에 강화 선별기를 넣으면 이게 자동으로 PE, PP, PET 이런 걸 구별해주는 소위 자원 감별사 역할을 해주는 광학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 기계를 보급을 확대해서 그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더 잘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폐비닐은 대부분 단순 소각을 하거나 그 시멘트 소속로에 넣어서 소속로를 가열하는 원료로 썼는데요. 이것을 다시 재생 납부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열분해, 화학분해를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원료 시장을 좀 더 역동적으로 바꾸려면 재생원료 품질 인증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인증제를 도입해서 시장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등에서는 이 폐자 들어가는 걸 떼고 자원순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규제 혁신도 추진하고요. 고품질 재생원료가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R&D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이 공공장례식장부터 단계적으로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장례식장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사업장이나 스포츠 경기장에도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정부 세종청사에도 점심 먹고 올 때 일회용 컵을 많이 들고 오는데 여기도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고 다회용 컵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지한다고요?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강제로 한다는 거예요? 권고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지금 장례식장을 바꾼다 했는데 방법이 뭐예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일회용품을 바꾸려면 다회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전환하는데 전환 비용을 좀 지원해 줍니다. 비용 지원을 해주고 권고한다. 그리고 이미 이제 서울의료원이나 일부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데 이미 바꾼 데들이 있는데 바꾼 데 가서 온 그 방문객들이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언제나 해야 된다. 특히 이런 영역, 환경 영역을 해야 된다. 바람직하다는 많은데 네. 문제는 어떻게? 비용은
언제? 빠른 속도. 과정은? 적절하게. 그거를 잘해야 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네네. 네. 최근에 애플 같은 데가 더 이상 채굴하지 않는 기업이 되겠다고 하면서 국내의 대기업들도 이 자원 순환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잘 만드는 모 기업도 그 구내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용기로 많이 전환한 대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사 등하고 협력을 해서요, 고장나도 고쳤을 수 있도록 수리권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별첨에 보면 플라스틱 감량 9대 원칙,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해 놨는데 이게 더 일상에서 정착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30% 이상 줄이고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소위 온실가스도 50%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연내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기차 폐배터리나 태양광 폐패널과 같은 미래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대폭 높여서 산업과 생활 전반에서 원천 감량과 순환 이용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을 만들어서 이거를 실제 관철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돈이 이익이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손실이 줄어들게 해준다든지 이런 경제적 요인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은 강제로 억지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써야 될 텐데, 지금 여기 아까 플라스틱에 대한 부담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재 키로당 150원을 키로당 얼마로 올리겠다. 이유는 600원인데 우리는 150원밖에 안 하니까 마구 생산해서 막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2년 이후에 지금 14년째 통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도 이제 그 기업들의 경쟁력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기업들이 돈 버는데 좀 부담이 될까 싶어서 이랬을 가능성이 많은데, 좀 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제 경쟁을 할 때 예를 들어 수출용은 다른 용도로 다른 방법으로 생산하고 부담이 없는 동네는, 그러나 또 규제가 심한 데는 또 부담이 있는, 그러니까 생산비가 좀 많이 드는 재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내는 만약에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면 조건이 똑같아지잖아요. 경쟁 기업끼리 조건이 똑같으면 사실은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고려하면 부담금을 올려야 사실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큰 효율이 있는 방법은. 특히 일회용품은 이제 부담을 조금 더 높여야 사용이 그러니까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예를 들면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킬로그램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덩치가 커가지고 재활용하기 쉬운 거, 덩치를 큰 거 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무게당으로 해놓으면 크기는 작고 숫자는 많은 건 재활용이 어려운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부담금은 무게로 하니까 똑같습니다. 개당으로 하면 훨씬 적은 거잖아요. 이거 수량과 크기에도 비례해서 하게 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 그래서 그걸 차등화해서 가구 같은 건 실제로 오래 써서 재활용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걸 이제 가격 기준으로 똑같이 지금 해놓고 있어서요. 그걸 좀 차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 말씀. 예를 들어 빨대에 대한, 빨대는 사실 참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꼭 필요한 데만. 네. 근데 빨대하고 예를 들면 큰 페트병하고 요 재활용 부담금이 똑같다. 현재 그렇습니다. 무게로 하면.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빨대의 부담금이 조금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노동부 장관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 보고